자, 바로 이런 분은 내년에 건보료를 내야 되지만요, 조금만 노력하면 건보료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려 58만 명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예상이 되네요. 이미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 과연 진짜 얼마나 건보료가 나올지 진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내년 7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저렇게 바뀝니다. 지금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다 맞춰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이 소득 요건에서 연 3,400만 원 초과가 연 2천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자, 재산 요건에서도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이요,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3.6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3.6억 원이라는 건요, 재산세 과표를 말합니다. 이 재산세 과표는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그리고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되겠습니다. 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가 자격 유지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니 내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건보료를 새롭게 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 제도 기준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이 빨간 라인 안에 들어온 분들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저분들은 지금 건보료 안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58만 명이 내년부터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정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58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을 제가 점 4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 4가지 사례를 한번 통해서 내년부터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선 1번이 아마 저 4명 중에 가장 부자로 보이는데요. 저 1번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으로 3,400만 원이 안 되고요. 재산세 과표도 5.4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소득 요건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재산 요건에서도 3.6억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1번은 안 됩니다. 내년부터 건보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현재로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일단 2천만 원이 넘어서 안 되고요. 재산 요건은 맞출 수가 있네요. 하지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2번 역시 내년부터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이 재산 요건에서는 3억 6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이 아마 저 4분 중에 가장 가난한 분인데요. 4번은 지금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데요. 근데 저분은 왜 탈락할까요? 그렇습니다.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가 3.6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건보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분은 3.6억 원이 넘네요. 그래서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 건보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지역건보료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변수들을 넣고 건보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4명에 대해서요, 다 국민연금이 연 1,1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대개 은퇴자분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국민연금이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월로 따지면 90만 원대입니다. 소득은 금융소득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금융소득이 4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산은 주택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은 과표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의 60%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현재 건보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저 4명 중에 가장 부자인 1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국민연금, 금융소득, 그리고 주택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도 재산 요건도 다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올까요? 월 한 38만 원 정도 건보료가 나올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분은 재산과 소득 조정을 통해서 이 지역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집이요, 3.6억 원이 안 돼야 되는데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집을 싼 집으로 팔거나 아니면 집을 증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재산 요건을 맞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은 재산 요건만 문제는 아니죠. 소득 요건도 맞춰야 됩니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조정해서 건보료를 안 내기는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저분은 국민연금 갖고요, 금융소득 2,200만 원, 그리고 아까 1번에 비해서 주택이 좀 싼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표 3억 원입니다. 저분은 내년에 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죠? 그렇습니다. 소득이 일단 2천만 원을 넘게 되고요, 재산 요건은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6억 원이 안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분은 내년부터 건보료 부과가 되는데요, 무려 월 35만 원 건보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조금 더 비싼 집을 가진 분에 비해서 월 3만 원이 적긴 합니다만 안 내던 건보료를 매월 35만 원씩 내야 된다. 내년에 좀 비명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해야 건보료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저분은 좀 간단합니다. 재산 요건은 내년 기준으로도 맞췄거든요. 결국 소득 요건만 조금 낮추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 금융소득을 좀 조정해서 건보료를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월 35만 원을 좋은 마음으로 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분은 아까 두 사례에 비해서 이 소득이 월등히 적은 분입니다. 아까 1, 2번 사례는 소득이 3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소득이 2,200만 원입니다. 연. 그리고 주택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분은 내년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요. 소득 요건이. 그래서 안 되고요. 주택은 가능합니다. 3.6억 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내년에 월 29만 원의 건보료를 매달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만 조정을 하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이미 내년 기준으로도 충족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소득 요건인데 2,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미치면 되거든요. 따라서 부부간 증여라든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4번은 제가 가져온 4가지 사례 중에 가장 가난한 분입니다. 저분은 금융소득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만 연 1,1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분은 내년에도 소득 요건 맞출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안 되니까요. 그러면 저분 내년에 건보료 안 낼까요? 냅니다. 왜 내죠? 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집이 어쨌든 3.6억 원이 안 돼야 되는데 저분은 안타깝게도 5억짜리, 과표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하지만 월 22만 원의 건보료가 내년부터 나오게 됩니다.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한번 진지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은 건보료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집을 좀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얼마짜리요? 3.6억 원이 안 되는 집으로요. 저게 3.6억 원이라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한 것이 3.6억 원이기 때문에요. 아마 실제 가격으로는 5억, 6억짜리 집도 가능할 겁니다. 본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까? 내년에 정말 큰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는 예정대로 2단계 건보료 개편 방안을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예시해준 사례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로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적연금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이 내년 2단계 개편 방안에 대응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버는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할 수 있다면 재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물론 이게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란에 들어가면 바로 지역건보료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고 어느 정도 내년부터 건보료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내년 7월로 예정된 이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을 앞두고 실제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